뭘 해도 우울하다는 건 의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가 바닥에 가까워졌다는 신호야. 네, 힘들 때 여러분은 누구한테 먼저 얘기를 하세요? 내 고민을 털어놓는 대상이 보통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선택지가 예전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투 너무 익숙해요. 요즘에 뇌 위탁하고 있는 곳 있잖아요. 아, 그쵸. 저는 뇌를 위탁했죠. 오늘의 주제는 정신과 의사가 본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규영입니다. 이렇게 아이허브 성분 탐구소에서는 처음 인사드리게 되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와, 너무 편안한 느낌의 장소고 저희가 뭘 찾아내야 될까, 뭘 탐구해야 될까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여기 이제 인물 프로필이 좀 있어요. 27세 여자분이시고 잠을 잘 못 주무시나 봐요. 새벽까지 그게. 좀 잠을 못 주무시는. 그런 단서들이 다 숨겨져 네. 있군요. 그리고 이 웹에다가 검색한 게 자존감 낮은 사람 특징, 기분 좋아지는 범, 대인관계 불면증 약. 이 진짜 돋보기까지 이용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뭘 해도 우울하다는 건 의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가 바닥에 가까워졌다는 신호야. 저는 이 말투 너무 익숙해요. 요즘에 뇌 위탁하고 있는 곳 있잖아요. 아, 그쵸. 저는 뇌를 위탁했죠. 근데 지금 좀 확실히 힘든 상황이신 것 같아요. 다른 내용도 그렇고. 저희가 보기에는 마음이 많이 힘드신 분이 AI와 상담을 한 흔적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정신과 의사가 본 AI입니다. 전문가인 저희도 때로는 사람보다 기계가 편할 때가 있어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정신을 다루는 전문가들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할까요? 오늘 그 이유를 이 성분탐구소에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힘들 때 여러분은 누구한테 먼저 얘기를 하세요? 내 고민을 털어놓는 대상이 보통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선택지가 예전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AI를 업무적으로 쓰는 걸 넘어서 고민 상담용으로 쓰는 분들이 확실히 늘었습니다. 김 선생님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오늘 저희가 직접 AI랑 상담을 해보는 거 어떨까요?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즘 정서적으로 좀 고민하는 게 있으세요? 요즘에요? 좀 재미가 없지 않아요? 재미없다는 얘기 요즘 좀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요즘에 게임을 그냥 뭐가 재밌을까 찾아만 놓고 다운을 받은 다음에 안 해요. 그거 한번 물어보죠. 네. 나 요즘 재미가 없어. 원래 게임 굉장히 즐겨 했었는데 네. 다운받아 놓기만 하고 하지를 않아. 왜 그걸로 그런 한번 걸까?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야, 생각해보면 이거 진료실에서 이 질문 받으면 또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거든요. 대답이 어떻게 나올지 참 저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저는 대답 받기 전에 김지용 선생님의 답변을 좀 듣고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싫어요. 저의 무능함이 탄로날 것 같아서 네. 너무 두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 생각보다 정말 많아. 네가 이상한 것도 게으른 것도 아니야 하면서 몇 가지로 이렇게 꼽아줬네요. 마음이나 에너지가 많이 소진됐을 때. 두 번째는 뇌가 쉬고 싶어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게임조차도 재미가 아니라 또 뭔가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뇌가 자동으로 멀어지게 돼. 벌써 좀 공감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당장 해보면 좋은 것까지 추천을 해줘요. 아주 작은 거 하기. 저는 이게 진짜 좋네요. 강박적으로 하기보다 아무 생각 없이 1분만 해볼까? 이렇게 해보라는 거. 제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그럼 미리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보다 약간 못하지만 그래도 상담을 꽤 잘한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왜 하필이면 AI한테 업무를 시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털어놓을까? 이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탐구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일단 정신과 의사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히려 아는 사람한테는 얘기 잘 못하거든요. 진료실에서는 오히려 편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저희는 낯선 사람이고 이 한 얘기가 어디로 흘러가지 않을 걸 아니까 하시잖아요. 이제 AI는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사실 부담 주거나 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쌓아놓고 있는 거, 이게 사실 정신과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시발점이잖아요. 근데 감정을 한번 꺼내서 스스로 돌아보기도 하고 감정이 환기되는 거, 이게 어쨌든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상담의 첫 단추를 끼워주는 역할 같은 걸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을 하다 보면 내가 여기에 좀 취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좀 알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지난 1년 동안 한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분석해줘 라고 하니까 쭉 이렇게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뭐래요?
아, 비밀이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장점 위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한 번쯤은 또 생각해봐야 될, 꼭 짚어봐야 될 지점이 있죠. 내 감정을 정리하는 걸 넘어서 AI에게 어떤 답을 확인받으려고 하고 너무 의존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 AI는 이렇게 감정을 풀어놓고 정리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완전히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거를 판단해주는 도구는 좀 아니니까 좀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상태를 판단하고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지 결정하고 이런 거는 사람의 영역으로 좀 남겨두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AI를 쓰든 아니면 뭐 병원 내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든 공통적으로 중요한 단계가 하나 있죠.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치료 이야기보다는 치료 전이나 치료와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영양 성분들 이런 것들이 또 우리를 어떻게 서포트 해줄 수 있는지 이거를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료실에서 진짜 자주 듣는 얘기죠. 잠들기 전에 갑자기 불안해져서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검색하고 정신 차려보면 새벽, 그렇죠. 그런 얘기들 자주 듣죠. 네, 자주 들어요. 졸린데도 뭔가 새벽까지 계속 깨어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울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감정이, 신경이 과하게 깨어있는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기분을 막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하기보다는 이 과열된 신경에 잠깐 이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뒤통수만 봐도 익숙한 애들이 있어요. 네. 이 익숙한 친구들 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태아닌, L-태아닌 성분인데요. 태아닌은 긴장을 부드럽게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긴장도가 높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어디에 들어있는 걸로 유명하죠? 한번 제가 퀴즈 내볼게요. 녹차? 야, 그래도 또 정신과 의사 짬밥 어디 가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럼 차 많이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 자기 전에 그래서 차를 드시는데 오히려 각성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럴 땐 또 왜 그런 걸까요? 태아닌이 들어있는데 왜 각성되는 걸까요? 차에는 태아닌만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카페인도 같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예민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알파 웨이브라고 있거든요. 네. 혹시 요거는 뭔가요? L-태아닌이라는 성분을 일정한 순도와 품질 기준으로 잘 가공한 거다. 그러니까 원료가 좀 프리미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점에서도 차는 이제 태아닌 성분이 막 일정하게 들어있지가 않을 텐데 좀 차이가 있겠네요. 네, 저희가 태아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태아닌이랑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 마그네슘입니다. 판매 시작했어요? 마그네슘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기하다 느낀 게 어떤 분들은 이거 먹으면 잘 잔다고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 먹으면 에너지가 올라서 좀 부스팅 된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맞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이 과하게 긴장을 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조율을 해주는데 그래서 실제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나 생각이 너무 많아서 푹 쉬지 못하는 분들께는 이런 마그네슘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글리시네이트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흡수가 비교적 잘 되는 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민한 분들도 좀 드셨을 때 좀 편하게 좀 복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머리와 신경이 너무 바빠서 힘든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둘 다 이제 대기업들이 많은 오피스 지역에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신경이 과열된 수준을 넘어서 아예 방전된 상태에 가까울 때가 많아요.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쉬어도 계속 멍하고 내가 나약한 건가 자책하고 몰아붙일 때가 많은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 마음이 약한 게 아니라 그냥 몸이 너무 지쳐서 지쳤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기보다 뭘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올라가게 되고 이제 신경이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 머물지 않게 균형을 잡아줄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성분이 바로 이 아슈아간다입니다. 아슈아간다? 네, 되게 낯선 이름이거든요. 먹어도 되나 싶은 이름인데 어떤 성분인가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인도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 수백 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허브라고 해요. 생김새가 약간 인삼 같거든요. 그래서 인도 인삼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졸이라는 거잖아요. 코르티졸이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대처를 하기 위해서 막 나옵니다. 그쵸. 그런데 이게 지속이 되다 보면 이 염증 반응이 너무나 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대사 질환이라든지 염증 질환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코르티졸 호르몬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코르티졸이 올라가 있어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낮추는 게 결국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스트레스에 대한 몸의 반응을 조금 덜 예민하게 만들어주는 보조 역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익숙한 뒤통수 저는 이거 제 진료실 책상에 실제로 있고 자주 먹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기초 환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신경계를 집에 비유하면 이 비타민 D가 집의 기초 공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기초를 대표하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D고요. 비타민 D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역할을 합니다. 요즘처럼 추워서 실내 활동이 많은 겨울에는 비타민 D 합성이 안 되면서 비타민 D 수치가 낮아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낮으면 세로토닌 합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적으로 좀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요즘 따라 더 활력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면은 비타민 D를 채워주는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비타민 D를 고르실 때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이게 D3 형태인지를 보시면 좋습니다. 체내에서 흡수될 때 빠르게 흡수가 되고 반감기도 길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올려야겠다라고 하면 이 D3 형태를 복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공통적으로 권하는 방식은 AI를 모든 걸 해결해주는 존재로는 두지 말고 내 감정을 정리해주는 도구 정도로 쓰시면 좋겠다. 그런데도 마음이 계속 힘들다. 혼자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을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AI는 마음의 메모장처럼 쓰시고 사람은 마음의 내비게이션처럼 쓰시라고요. 감정을 정리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과정을 버틸 몸의 컨디션이 같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이 과정을 조금이라도 덜 버겁게 만들기 위해서는 영양제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보는 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음이 힘들어지시면 식사도 잘 안 챙겨 드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러한 이제 영양소들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다만 모든 사람한테 무조건 맞는 방법은 아니겠죠. 처방 약을 복용 중인 분들 계시는데 건강기능식품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드시기보다는 상의한 뒤에 복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성분탐구소에서는 우리가 AI를 어떻게 써야 할지, 어느 순간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몸을 어떻게 받쳐줘야 하는지까지 여기서 얘기해 봤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일단 AI 상담하면서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오늘 아슈아간다. 정말 나중에 좀 너무 힘들 때 좀 써볼 수도 있겠구나. 이왕 사는 김에 2통 사서 저도 좀 한 통 주시고. 저는 선물 받았으면 좋겠는데. 힘들잖아. 네. 오늘 힘들다고 토로했으니까. 네. 제가 2통 사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저도 역시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지만 그러면서도 브레이크는 잘 걸어주면서 필요하다면 영양제의 도움을 좀 받아봐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시간이 내가 혹시 힘든 거 아닐까? 나를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까지 놓치고 지나가기 쉬운 몸과 마음의 연결 지점들을 하나씩 더 차분하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제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